참고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2항입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필요하다고 증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검찰에서요. 해당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증인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실 씨한테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최순실 씨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증인에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항은 물었습니다. 24항은 답이 나왔습니다. 24항에 라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이것은 거의 컨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컨펌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지 대통령님의 워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썼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한번 의견 들어봤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 들어봤냐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셨지. 그러니까 증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입장을 증인은 잘 모르잖아요.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은 알고 있어도, 근데 증인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컨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최종 확정. 그러니까 확인하고 뭐 물어보고 그런 거죠. 예. 예. 증인은 최순실 씨하고 대화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순실 씨 최종 의견이 결정되면 그 의견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의 의견 서로 이제 좀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순실 씨가 자기 의견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증인은 그 의견 그대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의견을 전달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과정에 또 본인이 이런 뭐 그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면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 하면은 또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하게 되면 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드리지만 그 모든 게 말씀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님이 몫이고. 예. 증인이 그 최순실 씨 의견을 묵살하고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묵살하진 않습니다. 예. 방입니다. 증인은 이제 공석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두 자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 최고.hwp라는 파일을 작성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냈죠. 이게 포함된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는 최고위원 두 자리에 대해 이정현 수석과 상의했는데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순실의 뭐 컨펌이라는 표현도 좋고 아무튼 확인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어는 대통령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정현 수석 당시 수석과 이제 당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대통령님께 이 문건을 대통령께 이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도 그냥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 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건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게 좋겠다.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라는 의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검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이런 거를 보내주면 특별히 최순실 씨가 특별히 뭐 자기 의견을 밝힌 적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증인이 보내준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올라갑니다.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래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라는 의견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거 증인 피청구인한테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달합니다. 근데 그런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25의 가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수정한 부분 중에 단순히 표현을 수정한 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수정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정책 내용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도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말씀 자료 내용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부처에 시달돼서 집행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채택되지 않은 증거긴 합니다만은 신문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걸 보여줘야죠. 324. 이게 갑제 52호 중에 323, 325인데 뭐 채택되지 않은 증거인데요. 한번 증인의 말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하다, 뭐 동일하고 유사하다 이 부분은 표현의 문제인데요. 일단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뭐 정책 내용의 부분은 없습니다. 뒷부분. 요 추가된 부분, 왼쪽이 공란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요런 내용이 실제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부처에 시달돼서 집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추가본은 이거 대통령께서 그냥 그 애드립으로 그냥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원고에 없었습니다. 요 지금 보니까 뭐 목욕탕 얘기 나오고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 앉아서 편안하고 이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거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말씀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최종본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또 수정하시고 그리고 수정하신 거 외에 현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애드립으로 붙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주신 이거는 추가 이거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그 좀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법은 목욕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붙이신 거예요. 전제가요. 예. 최종적인 말씀 자료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라 예. 최순실 씨 PC에 저장돼 있는 수정본이 이 내용이라는 아니요. 겁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올리면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하면 이게 없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최순실 씨 그 파일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아까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추가 일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게 최종본이고 그 최종본은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최순실 증인의 취지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초안을 만들어서 최순실 씨에 보낸 건 맞다. 예.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말씀 자료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추가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추가했는지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증인은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즉석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쭉 넘기는 데가 제가 넘겨주시는데 제가 다른 건 못 받고 지금 딱 눈앞에 딱 있는 거 추가라고 돼가지고 뭔가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서 저희가 써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서 그냥 본인이 애드립으로 추가하신 부분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인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추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은 지메일 계정 그 gc9876 gmail.co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순실, 이재만, 안봉근 씨하고 공유했죠. 최순실 씨와 공유한 건 맞는데 이재만, 안봉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에 증인이 자료를 올리면 최순실 씨가 계정에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죠. 예. 27항입니다. 증인은 다른 지메일 계정인 kimpa2014 gmail.com 계정도 최순실 씨, 김희종 씨 등하고 공유했죠. 예.
그 2014년 3월경 증인은 이 계정을 이용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죠. 예.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도 생략하겠습니다. 28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보내는 방법은 지메일 계정을 통하거나 이영선을 통해서도 직접 전달하기도 했죠. 예. 어떤 경우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 이영선을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편한 대로요. 29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행정부 조직도 사만을 보면요. 그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초대 행정부의 모든 기관장 내정자 또는 검토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2014년 2월 5일경 작성 중이던 초대 행정부의 조직도 및 인선안을 최순실 씨에게 보낸 거죠. 예.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님은 행정부 조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대통령님이 보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님이 보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건히 보내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부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2월 25일이면 딱 취임하시고 2월 26일부터 딱 이제 바로 국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이 안 되고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최순실 씨도 자기도 걱정이 되겠고, 이거 지금 도대체 언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언제 출범할 거냐.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해해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 좀 궁금해해서 그래서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초대 행정부 구성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최순실 씨가 인사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30항입니다. 증인은 2013년 3월 6일 국정기획 수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죠. 예. 이 문건은 당시 현 정부 초기 정부 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졸졸이 낙마하는 등 국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향후 청와대 내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죠. 예. 이 문건 최순실에게 전달한 이유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최순실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죠. 그때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31항입니다. 저기는 2013년 3월 1일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의 인선 발표안이 들어있는 인서 발표안 문건, 그다음 뭐 차관 인선안, 그다음 뭐 감사원장 등 인선안 문건, 이런 인선안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죠. 예. 이 문건은 모두 증인이 작성한 문건이죠.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아마 발표하는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불러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쭉 불러주셔서 발표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거다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내줬습니다. 예. 최순실 씨 의견을 듣거나 컨펌을 받으라고 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거죠. 아니, 그거는 그대로 불러주신 대로 거의 그대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사안을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한 거지, 그 내용이 최순실 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것을 피청구인한테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32항 생략하겠습니다. 33항입니다. 증인은 2013년 10월 27일경 최순실 씨하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증인은 2014년 10월 27일 최순실 씨에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내일, 그러니까 10월 28일입니다.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에 대해서 일안 오전 10시 안이 있고 이안 오후 2시 안이 있다라고 하자 최순실 씨는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라고 대답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녹취서에 나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을 말하고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려준 겁니까? 그냥 상의한 걸 겁니다.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이 담화 발표의 일정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지금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대화 내용이 증인이 오전 10시 하는 1안과 오후 2시 하는 2안이 있다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는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오전에 하기로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순실 씨는 증인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오전에 하는 안이 있고 오후에 하는 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오전에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네. 오전에 이것 좀 보여주세요. 녹취서입니다. 예. 워딩이 그래요. 유민봉 수석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일 국회 아니 내일 그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가 증인이 그 1안과 2안 오전 10시가 있고 오후 2시가 있다. 이러니까 최순실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이래요. 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전에 하기로 한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나요?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누군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답을 해주. 네, 모르겠습니다. 예, 라입니다. 피청구인이 2013년 10월 27일경 증인에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 관해서 이거 자료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하자 증인은 그 내용이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곧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맞죠? 네. 사항입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증인에게 전화해서 피청구인이 유럽 순방을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예. 그때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이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약 4주 전부터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개최되지 않던 시기였죠. 그 최순실 씨는 10월 27일 증인에게 언제가 좋아요? 일정이 별로 없던데 내가 보니까 마지막 비서관 회의를 그냥 하던가 그러면 한번 가시기 전에 잠깐 국무회의를 하든가 해보세요.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한번 좀 잡아보세요. 라고 하자 피청구인이 유럽 순방을 가기 전에 라고 하면서 피청구 유럽 순방을 가기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했죠. 네. 그렇죠? 그 결과 어쨌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2013년 10월 31일 개최되었죠. 네.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수석 비서관 회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옛날 대선 때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돕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최순실 씨하고 좀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때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그 신문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러면서 뭐 대통령께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걱정이 돼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측컨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맥락이 보면 어디서 이제 아마 뭐 읽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거 좀 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기사를 읽던가 뭐 그런 이후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 외국 해외 순방하기 전에는 자료가 무지하게 많은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사실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런 좀 의견이 있다라고 그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한번 상의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유민봉 수석하고 상의를 했고 유민봉 수석도 하는 게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은 괜찮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이제 주셔서 대통령께 다시 그 실무진에서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어떤 의견이든 본인이 의견을 이제 조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종 판단과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상황과 그 보좌진들의 의견을 그 다 문의해서 그리고 확인해서 결정하시는 거지. 최순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없던 국무회의를 최순실이 잡았다. 이거는 너무 그 일방적인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항입니다. 증인은 2013년 9월 27일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으로부터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안 검토 문건을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죠. 네. 그 최순실 씨는 2013년 8월 말경 증인에게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어 운영하다가 국가에 기부 체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증인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죠. 네. 최순실 씨는 2014년 9월 말경 증인에게 하남시 미사동을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증인은 그 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씨와 녹색도시과장 김정희에게 하남시 미사동을 추가 대상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좀 사실을 약간 비트셨는데 하남시 거기를 추가로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민간에서 복합생활체육시설들을 그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국가에 기부 체납할 만한 좋은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그 국토부에 그거를 문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때 그거에 이렇게 여기가 좋겠다라고 4군데를 1차 보고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 외에 추가로 뭐 또 할 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추가로 다시 2번째 보고서로 올라온 게 그 안에 하남시가 들어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가로 보고 이거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 안에 하남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남시를 그걸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하남시 미사동을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런 적 아니라 없습니다. 혹시 여기 외에 첫 번째 1차 보고함건에 있었던 4군데 후보지 외에 다른 추가지가 또 추가할 데가 있느냐. 또 추가로 할 만한 데가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국토부 쪽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추가했다 이런 취지시네요. 예, 이후에 3군데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증인 2014년 10월 2일 국토부로부터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죠.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미사동이 포함된 문건. 예. 그 문건에는 그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 수요, 설치 비용 모두 양호해서 3개 추가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 증인이 국토부 측에 하남시 요거 바꿔 묻겠습니다. 그 사이에 피청군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시민들이 승마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몰랐죠. 그러니까 통화를 서승환 장관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서승환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제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통화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증인이 그 최순실로부터 이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얘기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걸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렸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중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최순실 씨가 증인 이외에 피청구인한테 보고하는 방법은 대면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상 다른 가능성도 뭐 조그만 가능성도 있지만은 대체는 두 가지 경로였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증인이 기억이 없다면은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바항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6항입니다. 2016년 2월경 피청구인이 그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문화행사를 기획할 때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당초 그 K 타이거즈 공연단이 하기로 했는데 K 스포츠 재단 공연단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죠. 예.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공연단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했고 피청구인이 동의했죠. 예. 증인이 교육문화수석실에 이야기해서 태권도 공연 시범단이 변경된 것이죠.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떨어져서 변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국기원이나 K 타이거스에서 그 해외 순방회 때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최순실 씨가 맨날 뭐 똑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걸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그러면 뭐 거기서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거기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직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수석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아직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그럼 거기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2016년 2월경에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졌고 최순실 씨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다. 아, 그때 몰랐어요? 저는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보도를 보고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그거는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지금 계속 수사되고 있으니까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그때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예, 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37항입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KD 코퍼레이션 회사 소개서를 보내면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지금 증인은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온 적이 있어서 대통령께 올려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개서만 전달을 했다. 예. 뭐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회사 소개서를 주던가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 최순실 씨가 KD 코퍼레이션 얘기한 거는 현대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기억이 없고요. 이제 로얄 더치쉘이라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기업에 그 이제 납품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그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그 해외 이제 외국의 이제 국제적인 그룹 기업에 납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꼭 KD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다른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 하나만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예. 최순실 씨가 KD 코퍼레이션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 업체를 조금 추천하거나 저 어디 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 또는 회사 소개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 그 중소기업,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증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최순실 씨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건 기술력이 뛰어난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사장들 우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청구인한테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라고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38항입니다. 2014년 3월경 피청구인 증인에게 김영재 원장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쪽하고 연결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알아보라라고 지시했고 증인이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한 적이 있죠. 예. 증인은 최순실 씨로부터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들은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뭐 대통령님 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사태 측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참 이거는 좀 너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게 김영재 원장은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성이시고 또 독수인이시고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렇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모시는 분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알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얘기가 들려도 별로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김영재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았지 더 이상 뭐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런 재단이 설립될 것이다라는 걸 알았습니까? 설립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언제쯤 알았어요? 설립된 이후에 한번 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가항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만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증인이 취합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 전에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말경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최순실이 증인에게 지난번 대통령 방준 때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양국 간 문화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MOU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했다. 예. 그래서 그 사전에 안 것은 증인이 한 것은 요 정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K스포츠 미르하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르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하고 9월달에 중국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양국이 좀 더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 쪽에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같이 양국이 힘을 합쳐서 문화 관련해서 새롭게 뭐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하고, 그거를 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2달 후에 서울에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자고 2015년 9월 달에 중국에서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합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리커창 총리가 온다니까 이제 그때 9월 달에 양국 간 성장 동력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당연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할 때 요것이 나중에 미르 재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해서 증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뭐라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하기 전에 증인이 최순실 씨하고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안종범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피청구인이 안종범에게 문화재단의 이름을 미르라고 할 것과 문화재단의 이사장, 이사 명단까지 주었고 안종범 자신은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하는데, 증인이 최순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미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최순실 씨는 피청구인한테 직접 이 얘기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한테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40항입니다. 스포츠 관련 재단도 설립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습니까? 예. 언제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결과 보고가 한번 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2015년 12월경에 증인에게 K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임직원 명단을 보내준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보내줬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지메일을 통해서 그 말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았고 뭐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인편을 통해서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인편을 통해서 주고받은 경우는 그 제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냥 가는 거지.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걸 까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쳐갔을 수도 있는 거네요. 41항 42항 생략하겠습니다. 43항입니다. 최순실 씨는 2016년 1월 20일경 증인에게 대통령께 그 GKL 아시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WK가 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달라고 말해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GKL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까? 거기 검찰 신문조서에서도 없다고 돼 있을 겁니다. 네. WK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WK는 이번에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WK니 뭐 비대기니 뭐 이런 회사가 딱 보도됐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존재를. 44항입니다.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기에도 어느 정도 내용 알고 계시죠? 인수위 시절에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뭐 스포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구별로 1개소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인수위 때 각 분야별로 이런저런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분야별로 다 깨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가항입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지역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문의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교육문화 수석실에서 이에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와서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죠. 예. 그 증인이 교육문화 수석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것이 K스포츠 재단이 관련된 인천 하남동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K스포츠 재단하고 연계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그건 뒤에 얘기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2월 6일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 보고 드립니다. 이 내용을 그때 보셨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각 수석실, 10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에 대해서 대충 훑어는 보는데요.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쭉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지만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쑥 훑어봤을지언정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는 뭐 증인은 그냥 문건을 전달하고 뭐 보고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보고를 했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보질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라마 생각하겠습니다. 45항은 뭐 의견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제 어떤 구조로 일이 벌어졌는지 증인 알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정부 예산을 끌어다가 정부 사업하고 그 자금이 플레이그라운드나 WK 쪽으로 또는 WK 폐업 이후엔 다른 회사 쪽으로 흘러들어간 이런 구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를 짠 게 최순실입니까? 피청구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그냥 그 이제 전혀 모르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놀랄고 그게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걸 누가 짰냐, 이 스킴을 누가 짰냐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46항입니다. 증인 그 피청구인이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한 거 알고 계시죠? 예.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이렇게 세 차례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세 차례가 어떻게요? 2014년 9월, 2015년 7월 말, 2016년 2월. 제가 두 번은 확실히 아는데 뒤에 두 번은 확실히 아는데 2014년 9월은 제가 좀 명확하지 아무튼 그 피청구인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한다라는 사실을 혹시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15년 7월 거를 알려줬습니까? 2016년 2월 거를 알려주셨습니까? 언제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까? 두 번이 아니라? 네, 한 번 알려준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와 관련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대기업 총수들을 면담한 후에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 소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케이 용역 계약서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스키단 창단 계약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증인이 이런 플레이그라운드 회사 소개서 증인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진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청구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통해서 대통령께 드렸다면 이제 그 인편으로 이렇게 온 거를 제가 까보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 안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통합전 제2부속비서관은 안봉근 씨죠. 예. 그 안봉근 씨 업무 중은 대통령 현장 수행, 대통령 관저 관리, 대통령의 사적 영역 업무 등을 담당했죠. 예. 그 관저 관리에는 이른바 보안 손님 관리 업무도 포함되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 보안 손님이라는 게 저는 나쁜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윤 전 추 및 이영서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이영선 행정관은 기본적으로 경호와 수행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윤전추 행정관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는 그 트레이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명확하게는 거기는 대통령님 여비서라고 알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여비서가 옆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좀 그 챙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이해합니다. 그 사적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라고 이제 윤전추 이영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어떤 부분입니까? 의상 빼놓고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윤전추 및 이영선이 증인에게 청와대 보안 손님의 출입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까? 글쎄 저한테는 특별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윤전추 씨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적 영역 업무 중에 증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이 보고받은 윤전추나 이영선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적 영역의 업무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보고받지 않은 게 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2013년, 2014년은 기본적으로 제가 관저나 이런 걸 담당하지 않았고요. 2015년 이후에 이제 1, 2부속실이 통합이 돼서 이제 관저 담당 업무도 제가 맡게 됐는데 사실 관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 개인 프라이빗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저는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52항입니다. 피청구인은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은 아까 답을 했습니다. 53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이 호출하지 않더라도 관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령 증인 이재만 씨, 안봉근 씨는 호출 없이도 관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나 안봉근 비서관은 뭐 어차피 1, 2부속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저희야 자유롭게 갔습니다. 이재만 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인은 대통령 관저가 피청구인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관저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라는 게 어떤? 가령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뭐 저녁 만찬을 하는 경우는 관저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령 뭐 국무회의가 개최된다거나. 국무회의나 이런 거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그다음에 수석들, 장관들 뭐 그런 분들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생신잔치 하실 수도 있고, 뭐 기념일에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뭐 대통령 취임 즈음에 취임 기념 뭐 이렇게 뭐 저녁을 하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관저에서, 그러니까 사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저에서 사람들 초청해서 저녁 먹는 건데 그런 일 빼고 그건 공식 회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거 빼고 다른 공식 회의가 있었나요? 공식 회의를 관저에서 하지는 않죠. 최순실 씨는 그 이영선이 운전하는 청와대 관용 차량, 그 카니발 차량 타고 청와대 관저로 그 출입을 했죠. 청와대 최순실 씨 들어올 때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거의 매주 들어왔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하는 경우 증인에게 보고되죠. 보고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누가 보고합니까? 보통 이영선 행정관이. 58항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선 씨가 증인에게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부속 비서관이니까 알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안이다. 예. 59항 생략하겠습니다. 60항입니다.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저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최순실 씨가 주로 이제 대통령 의상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무고요. 예. 누구를 만나냐는 거죠. 피청구인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순실 씨는 지난번 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 들어왔을 때 피청구인을 만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 누구를 만나고 가냐 이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갔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의상 가지고 직접 들고 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영선 윤전추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요?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회의했다고 제가 여쭤보지 않는 겁니다. 만나면 관저에서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온 거를 알기 때문에 증인이 인사하러 가는 겁니까? 알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볼 수도 있고 주로 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아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와가지고 온다 증인이 알아요. 보고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보고될 때가 있으니까 옵니다. 그러면 증인이 관저로 갑니까? 그러니까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갈 때는 그럼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있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볼 경우는 그냥 서로 왔냐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그런 거죠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대피 청구인의 일정, 뭐 하는 일, 정책 내용 등등에 대해서 통화하시는 분이 만나서 마찬가지로 그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평소에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뭐 한상훈 조리장 얘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리장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청와대 일을 그만둔 2016년 6월경까지 최순실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거의 매주 일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허위입니까? 네, 매주 일요일 뭐 만나고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자주는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관저에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왔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관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뭐 매주 만났다는 거하고는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61항입니다. 혹시 그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안보실 위기상황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예. 그 위기관리 상황실은 그 국가 핵심 기관, 뭐 군대, 경찰, 국가정보원 등요, 한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화상 시스템, 위성 중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죠. 예. 예. 그 북한 핵실험이나 또는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청구인도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해서 관계장관 수석비서관 회의 열어서 대응책 마련하는 거죠. 예. 실제로 2016년 1월 6일 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해서 그 회의 주재하셨고요. 예. 예.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대통령님이 보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님이 보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건히 보내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부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2월 25일이면 딱 취임하시고 2월 26일부터 딱 이제 바로 국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이 안 되고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최순실 씨도 자기도 걱정이 되겠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언제 출범할 거냐.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 좀 궁금해해서 그래서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초대 행정부 구성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최순실 씨가 인사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30항입니다. 저희는 2013년 3월 6일 국정기획수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죠. 예. 이 문건은 당시 현 정부 초기 정부 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졸졸이 낙마하는 등 국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향후 청와대 내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죠. 예. 이 문건 최순실에게 전달한 이유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최순실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죠. 그때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31항입니다. 저기는 2013년 3월 1일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의 인선 발표안이 들어있는 인서 발표안 문건, 그다음 뭐 차관 인선안, 그다음 뭐 감사원장 등 인선안 문건, 이런 인선안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죠. 예. 이 문건은 모두 증인이 작성한 문건이죠.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아마 발표하는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불러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쭉 불러주셔서 발표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거다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내줬습니다. 예.
최순실 씨 의견을 듣거나 컨펌을 받으라고 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거죠. 아니 그거는 그대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사안을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한 거지 그 내용이 최순실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것을 피청구인한테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석과 그 이제 당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대통령님께 그 이 문건을 대통령님께 이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을 이제 최순실 씨한테도 그냥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 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건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게 좋겠다.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라는 의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검찰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이런 거를 보내주면 특별히 최순실 씨가 특별히 뭐 자기 의견을 밝힌 적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증인이 보내준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올라갑니다.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래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라는 의견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거 증인 피청구인한테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달합니다. 근데 그런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25의 가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수정한 부분 중에 단순히 표현을 수정한 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수정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정책 내용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도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말씀 자료 내용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부처에 시달돼서 집행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채택되지 않은 증거긴 합니다만은 신문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걸 보여줘야죠. 324. 이게 갑제 52호 중에 323, 325인데 뭐 채택되지 않은 증거인데요. 한번 증인의 말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하다, 뭐 동일하고 유사하다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요. 일단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뭐 정책 내용의 부분은 없습니다. 뒷부분. 요 추가된 부분, 왼쪽이 공란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요런 내용이 실제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부처에 시달돼서 집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추가본은 이거 대통령께서 그냥 그 애드립으로 그냥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원고에 없었습니다. 요 지금 보니까 뭐 목욕탕 얘기 나오고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 앉아서 편안하고 이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말씀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최종본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또 수정하시고 그리고 수정함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32항 생략하겠습니다. 33항입니다.
증인은 2013년 10월 27일경 최순실 씨하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증인은 2014년 10월 27일 최순실 씨에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내일, 그러니까 10월 28일입니다.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에 대해서 이란 오전 10시 안이 있고 이안 오후 2시 안이 있다라고 하자 최순실 씨는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라고 대답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녹취서에 나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을 말하고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려준 겁니까? 그냥 상의한 걸 겁니다.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이 담화 발표의 일정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지금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대화 내용이 증인이 오전 10시 안은 이란과 오후 2시 안은 이안이 있다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는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오전에 하기로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순실 씨는 증인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오전에 하는 안이 있고 오후에 하는 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오전에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네. 오전에 이것 좀 보여주세요. 녹취서입니다. 예. 워딩이 그래요. 유민봉 수석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일 국회 아니 내일 그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가 증인이 그 이란과 이안 오전 10시가 있고 오후 2시가 있다. 이러니까 최순실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이래요. 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전에 하기로 한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나요?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누군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답을 해주. 네, 모르겠습니다. 예, 라입니다. 피청구인이 2013년 10월 27일경 증인에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 관해서 이거 자료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하자 증인은 그 내용이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곧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맞죠. 네. 사항입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증인에게 전화해서 피청구인이 유럽 순방을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예. 그때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내 수정하신 거 외에 현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애드립으로 붙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주신 이거는 추가 이거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그 좀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법원 목욕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붙이신 거예요. 전제가요. 예. 최종적인 말씀 자료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라 예. 최순실 씨 PC에 저장돼 있는 수정본이 요 내용이라는 아니요. 겁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올리면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하면 여기 없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최순실 씨 그 파일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아까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추가 일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게 최종본이고 그 최종본은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최순실 증인의 취지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초안을 만들어서 최순실 씨에 보낸 건 맞다. 예.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말씀 자료다. 그런데 이 과정에 추가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추가했는지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증인은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즉석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쭉 넘기는 데가 제가 넘겨주시는데 제가 다른 건 못 받고 지금 딱 눈앞에 딱 있는 거 추가라고 돼가지고 뭔가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서 저희가 써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서 그냥 본인이 애드립으로 추가하신 부분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인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추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은 지메일 계정 그 gc9876 gmail.co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순실, 이재만, 안봉근 씨하고 공유했죠. 최순실 씨와 공유한 건 맞는데 이재만, 안봉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에 증인이 자료를 올리면 최순실 씨가 계정에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죠. 예. 27항입니다. 증인은 다른 지메일 계정인 kimpa2014 gmail.com 계정도 최순실 씨, 김희종 씨 등하고 공유했죠. 예. 그 2014년 3월경 증인은 이 계정을 이용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죠. 예.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도 생략하겠습니다. 28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보내는 방법은 지메일 계정을 통하거나 이영선을 통해서도 직접 전달하기도 했죠. 예. 어떤 경우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 이영선을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편한 대로요. 29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행정부 조직도 사만을 보면요. 그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초대 행정부의 모든 기관장 내정자 또는 검토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2014년 2월 5일경 작성 중이던 초대 행정부의 조직도 및 인선안을 최순실에게 보낸 거죠. 예.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님은 행정부 조각과 관련 참고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2항입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필요하다고 증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검찰에서요. 예. 해당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증인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실 씨한테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최순실 씨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증인에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항은 물었습니다. 24항은 답이 나왔습니다. 24항에 라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이것은 거의 컨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컨펌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지 대통령님의 워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썼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한번 의견 들어봤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 들어봤냐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셨지. 그러니까 증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입장을 증인은 잘 모르잖아요.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은 알고 있어도, 근데 증인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컨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최종 확정. 그러니까 확인하고 뭐 물어보고 그런 거죠. 예. 예. 증인은 최순실 씨하고 대화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순실 씨 최종 의견이 결정되면 그 의견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의 의견 서로 이제 좀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순실 씨가 자기 의견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증인은 그 의견 그대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의견을 전달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과중에 또 본인이 이런 뭐 그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면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 하면은 또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하게 되면 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드리지만 그 모든 게 말씀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님이 몫이고. 예. 증인이 그 최순실 씨 의견을 묵살하고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묵살하진 않습니다. 예. 방입니다. 증인은 이제 공석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두 자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 최고.hwp라는 파일을 작성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냈죠. 이게 포함된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는 최고위원 두 자리에 대해 이정현 수석과 상의했는데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순실의 뭐 컨펌이라는 표현도 좋고 아무튼 확인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어는 대통령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번 그 이정현 수석